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다각형이라는 평면 도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었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다각형이 아닌 평면 도형 줄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원과 부채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원이라는 도형, 우리에게 너무나 친근한 도형인데 사실 이 원이라는 걸 모르는 친구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원이 뭐냐라고 정확하게 설명해 보라고 하면 그것도 설명할 수 있는 친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실제로. 그래서 정확하게 원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도형인지 그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원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일단 평면상에서요, 이루어지는 도형이고요. 자, 한 점에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이 모여서 만든 거다라고 해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라고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뭐 둥그렇다 이런 얘기는 절대 들어가 있지 않죠, 그쵸? 자, 그래서 평면 위에 한 점이 이렇게 잡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거리, 자, 요 정도의 거리를 지금 선생님이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 거리만큼 떨어진 점들을 다다다다다다닥 하고 차례대로 막 찍어주게 되면 이 점들이 모여서 뭐가 만들어질 겁니까? 그쵸? 당연히 선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선들이 바로 뭘 이루는 겁니까? 원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부터 누가 원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자, 동그랗다는 얘기는 절대 이제 나오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원 이제 정확하게 어떤 의미의 도형인지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쁘게 한번 다시 그림 그리고 출발하죠. 자, 그럼 정의에서도 써있다시피 이 원에는 두 가지 큰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요 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요 일정한 거리, 이 두 가지가 원을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요 중심에 있는 원 있죠? 이 원을 우리가 보통 기호로는 이 O를 가장 많이 씁니다. 이 수직선에서의 오리진하고 대응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얘를 이름을 얘기할 때는 이제 원 O라고 그냥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원 O에서 우리가 이 점 O에 해당하는 이 친구를 뭐라고 부르기로 합니까? 바로 중심이라고 부르기로 하죠. 그래서 얘가 중심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중심으로부터 그럼 일정한 거리라고 했으니 요 길이가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떨어진 요 길이, 이 길이를 우리가 또 뭐라고 부르기로 합니까? 바로 반지름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하죠. 그래서 원은 이렇게 원의 중심과 반지름에 대한 정보만 알면 정확하게 얘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쪼개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이 원 위에 존재하는 임의의 두 점을 이렇게 잡고 나서 출발해 볼게요. 자, 그럼 이 두 점으로부터 이 원은요,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될 건데, 하나는 요렇게 위에 부분에 나타나게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요렇게 긴 쪽이죠. 요 아래쪽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을 이루고 있는 두 부분을 우리가 각각 호라고 얘기를 하고요. 둘 다 호입니다. 근데 기호로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주냐? 자, 그 모양에 또 의미를 부여해서 동그란 무지개처럼 이렇게 표현해주고 시작점과 끝점 써줘서 읽을 때는 호 AB라고 읽어주면 돼요. 자, 근데 이 기호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요 짧은 쪽의 호를 얘기하는 건지 긴 쪽의 호를 얘기하는 건지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건 약속입니다. 이 호는 일반적으로 짧은 쪽의 호를 나타낸다고 우리가 약속을 해요. 그럼 긴 쪽은 어떻게 나타내느냐? 뭐 이거는 참고로 그냥 알아만 두세요. 그 긴 쪽에 임의의 한 점을 요렇게 찍어주고 호 APB라고 요 지나는 점까지 이렇게 넣어서 이거 긴 쪽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요렇게 우리가 구분을 두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우리가 짧은 쪽의 호를 일반적으로 다룸으로써 요 기호를 쓴다는 거, 뭐 요 정도만 우리가 호에 대한 표현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다른 형태를 알아볼 건데, 자, 이렇게 임의의 두 점이 있을 때 얘네들을 그냥 이어버립니다. 해서 요렇게 선분처럼 모양이 만들어졌죠. 근데 이 원 위에 존재하는 선분이라서 얘를 우리가 또 이름을 현이라고 얘기를 하기로 해요. 자, 그럼 이 현이라는 게 정말 다양하게 무수히 많이 존재할 건데, 자, 그 중에서도 가장 길이가 긴 현이 누굴까를 좀 살펴봤더니,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임의의 두 점을 찍었을 때 만들어지는 현 중에서 가장 길이가 긴 현은 누구를 지날 때 만들어지게 되나요? 바로 중심을 지날 때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질 때가 길이가 가장 긴 현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누가 되는 겁니까? 그쵸? 반지름 두 개가 합친 지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 원에 대한 현이 얘기가 나올 때 반드시 빠지지 않고 하는 얘기가, 원에서 가장 긴 현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아, 그거는 지름이다. 반대로 지름은 이 원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긴 현이다. 요렇게도 우리가 정리해 두도록 합시다. 자, 그럼 얘네들 이렇게 두 점 가지고 현만 만들 수 있느냐? 아니다. 자, 만약에 뭐 두 점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 A, B가 이렇게 있을 때, 자, 너희들을 선분 말고 그냥 관통하는 직선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쵸? 그럼 이 직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원을 관통하는 현이라고 해서 할선이다 라고 이렇게 또 이름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치 직선하고 또 비슷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할선 AB라고 써주시면 뭐 될 것 같아요. 따로 기호적인 표현은 두지 않습니다. 참고로 얘네들 요 현에 대한 기호는 완전히 선분하고 똑같기 때문에 선분 AB라고 요렇게 쓰기로 합니다. 그냥 현은 선분의 기호하고 똑같다. 요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원에서 어떻게 또 도형을 만들어 볼 거냐면, 자, 선 받고 점을 봤으니 당연히 이제는 면을 봐야죠. 그쵸? 그래서 면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요거를 점 5, 자, 원 5가 있고요. 임의의 두 점, 요렇게 AB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도형은 이 임의의 두 점과 중심을 이어서 만들어줄 수 있는 도형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중심을 이어서 반지름을 딱 표현해주면 여기에, 자, 마치 뭐처럼 생긴, 부채처럼 생긴, 그쵸? 부채처럼 생긴 도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채의 꼴을 닮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부채꼴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자, 그러면 임의의 두 점이 또 이렇게 있을 때 부채꼴 말고 다른 건 없느냐? 하나 더 있다 이거죠? 얘네들은요, 그냥 이어져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에 들어있는 도형, 자, 요 면이 마치 뭐랑 닮았다? 우리가 활을 쏘는 모양, 활하고 닮았다고 해서 요거를 활꼴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원의 임의의 두 점으로부터 우리가 부채꼴과 활꼴 두 가지의 도형을 얻을 수 있다. 자, 요것도 같이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의 관심을 끄는 건 역시 누구냐면요,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 부채꼴. 그래서 이 부채꼴에 대해서 조금 더 명칭을 자세하게 더 들어가 보면, 자, 뭐 OB하고 OA는 그냥 반지름이니까 뭐 별거 없고, AB도 아까 배웠던 호AB니까 별거 없어.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누구냐? 아, 요 안에 들어있는 요 각이에요. 그래서 요 각의 이름을 우리가 따로 중심에 있는 각이라고 해서 중심각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이 중심각을 얘기할 때는 각 AOB라고 이렇게 얘기를 기호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읽을 때는 부채꼴에 대한 중심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때로는 호 AB에 대한 중심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심각이라는 건 부채꼴에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호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중심각을 사용한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 중심각이 만약에 180도를 이루게 될 때, 이때 만들어지는 이 부채꼴은 마치
원에 대해서 그쵸? 반인 거죠? 활짝 펴진 부채꼴. 그 부채꼴이 이렇게 원의 반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반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심각이 90도인 그런 부채꼴은 4개 중에 하나라고 해서 그거를 우리가 4분원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중심각이 180도인 부채꼴은 반원, 90도인 부채꼴은 4분원이 된다. 뭐 요 정도까지도 같이 함께 알아두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원에서부터 파생되는 부채꼴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죠. 자, 얘네들 중심, 그리고 이 중심으로부터 여러 개의 부채꼴이 있다고 한번 세팅을 해보고 출발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요 크기를 일단 뭔진 모르니까 그냥 선생님이 자, 요거는 동그라미야 라고 이렇게 대충 점 하나 찍고 그 크기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요 호의 길이를 자, 뭐 요렇게 해서 이 길이는 뭐 세모야 라고 요렇게 얘기해보죠. 자, 그러면 중심각이 동그라미의 크기를 갖고 호의 길이가 세모를 가진 부채꼴은 분명히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하나 더 똑같은 부채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부채꼴이 완벽하게 만약에 같다면, 즉 합동이라면 이 피자 조각 두 개가 지금 완전히 똑같은 거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중심각의 크기는 어떻겠다? 당연히 똑같겠다. 그쵸? 그 다음에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므로 완전히 합동이기 때문에 호의 길이도 어떻겠다? 당연히 같겠다. 자, 이 말을 반대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호의 길이가 같다면 중심각의 크기는 어떨까요? 당연히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성질 하나. 같은 크기의 중심각을 갖고 있는 부채꼴은요, 당연히 누구의 길이도 호의 길이도 같다라는 사실. 자, 반대로 호의 길이가 같다라면 같은 크기의 중심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 단 이거는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성질도 기억을 해줘야 되느냐? 바로 자, 이거 두 개를 한 번에 붙여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요렇게 좀 덩치가 큰 피자 두 개를 하나로 붙인 요런 피자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두 개를 합친 거니까 뭐 요렇게 합쳤다고 좀 티를 내 줄게요. 자, 요렇게 크기가 또 같은 겁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거 지금 크기가 완벽하게 똑같은 이 피자 조각 두 개를 합쳐놓은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요 길이가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얘네들 요 두 개를 붙인 피자 조각도 결국에 하나의 부채꼴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부채꼴은 당연히 얘네들 길이에 대하여 호의 길이는 2배가 될 것이고 중심각의 크기도 2배가 될 것이고 더불어 넓이도 2배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쵸? 당연하죠. 만약에 3개가 되면 중심각도 3배, 호의 길이도 3배, 넓이도 3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채꼴의 엄청나게 중요한 성질 여기서 등장합니다. 바로 중심각의 크기 그리고 얘네들 호의 길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넓이. 자, 요거는 좀 밑에다가 자, 이 삼형제는요 반드시 서로 2배가 되면 2배가 되고 3배가 되면 3배가 되는 무슨 관계? 정비례 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 자, 이거 뭐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되실 수 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아셨죠? 이거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부채꼴을 공부함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성질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 별표 100만 개 꼭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채꼴의 중요한 성질도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자, 호만 정리할 거냐, 자, 현은 정리 안 해주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현도 한번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현도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림을 그리면 자, 요렇게 현, 그죠? 요렇게 현, 임의의 두 점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선분인 겁니다. 요렇게 우리가 현을 만들었을 때 만약에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현의 길이는 당연히 어떨까요, 여러분? 그래요,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같은 크기의 중심각을 가질 때는 당연히 누구도 같다? 현의 길이도 같다라는 사실. 그럼 같은 현의 길이를 갖고 있는 부채꼴이란 얘기는 그래요, 중심각의 크기도 같다는 사실. 완벽히 똑같겠죠. 자, 근데 요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요렇게 중심각의 크기를 2배로 하는 부채꼴과 얘를 비교했을 때 이 현이 정말 2배가 될 거냐? 즉 얘네들 현은 요거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이 길이가 2배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눈으로 봐도요, 2배가 되려면 요 길이하고 똑같은 아이는 얘예요, 얘. 요거가 같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얘하고 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4개가 길이가 같은 거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눈으로 보다시피 요 중심각의 크기가 2배가 되어진 부채꼴에서 나오는 현은요, 양현이 얘네들 현의 2배가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세 번째, 현의 길이는 정비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요거까지도 같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오히려 짧아진다라는 사실을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자, 요렇게 우리가 원이라는 도형과 그로부터 나오는 부채꼴에 대한 얘기까지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